2017년 12월 30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일면 보겠습니다. 중국도 세금 낮춘다. 트럼프 감세에 맞불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에 맞서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꺼내들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대상이다. 재정부를 비롯한 중국 정부 부처 4곳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걷어들인 이익금을 다시 중국에 투자하면 원천 징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네, A3면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는 지난 20일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 세율이 35%에서 21%로 뚝 떨어진다. 예,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 트럼펫 아저씨가 또 한 건 하셨어요. 예. 법인세를 과감하게 내렸죠. 근데 이거 원래부터 뭐 공약이 있었던 거죠. 예. 왜 내렸을까요? 예. 그거는 못 살겠다 하면서 외국으로 집구석을 뛰쳐나간 그 미국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하고 자본을 동시에 야 얘들아 돌아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동시에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쇼링 효과라고 보통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뭐. 세금, 즉 법인세 왕창 깎아줄 테니까 미국에다 공장 짓고 여기서 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요 세제 개편안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이 법인세 인하인데 그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트럼펫 아저씨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제 욕을 많이 드시죠,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건데 현행 세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동안 사실 이 양반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세율을 낮춰줘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양반의 생각은. 예. 그래서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헤드라인이 그거였죠. 중국도 세금 낮춘다. 트럼프 감세에다 맞불 올랐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봐도 미국의 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가장 울고 싶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봐요, 저도. 예. 사실 그동안 중국이요. 해외 기업 투자에 세제 우대를 많이 해줬어요. 예. 그로 인해 갖고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중국으로.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조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 기껏 유치해놓은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항상 어디로 흘러요? 기업은 세금이 높은 데서 세금이 낮은 데로,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곳은 싫어하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금 적게 내도 되는 데로 다 가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나 이런 데다가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많이 세우죠. 예, 세금 안 내려고 또는 적게 내려고. 예. 그래서 기업은 항상 세금이 낮은 곳을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걸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 감세 혜택으로 인해 갖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도 걱정거리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감세 혜택을 본다고 해서 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죠?
법인세 낮춰줬잖아요. 그럼 그만큼 세금을 깎아줬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면 세금을 뭐 100억씩 내던 거를 뭐 80억만 내 이렇게 나오면은 20억이 남잖아요. 그럼 그걸로 뭐 하겠어요? 뭐 땅 투기할까요? 뭐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정신이 올바로 박힌 기업이라면 투자를 또 하겠죠. 예. 아니면은 뭐 M&A 그래서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들인다든가 그 돈으로 예. 아니면 뭐 R&D에 좀 더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그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은 뭐 싼 인건비로 해갖고 뭐 세계의 공장이다 뭐 이런 막 하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받다가 이제 좀 자기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외국 자본도 많이 유치하고 해가지고 좀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걸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기껏 따라잡나 했더니 또 도망가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근데 그럼 이 자금들을 못 도망가게 즉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도 감세 정책으로 가야 돼요. 세금 깎아줘야지. 안 그러면 다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릴 텐데 기업도 다 빠져나가고 즉 감세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세수가 줄어요. 그죠? 세수가 당연히 줄겠죠. 줄다 보면 또 정부 주도의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저렇게 법인세를 과감히 인하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겠죠. 못마땅할 겁니다, 지금. 근데 오늘자 12월 30일자의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어요? 중국도 세금 결국에는 뭐 어쩌겠어. 방법이 없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아까 제가 기사를 일부만 읽었는데 이번에 뭐 세금 낮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헤드라인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사를 좀 더 볼게요. 어떻게 세금을 낮추는지. 중국은 29일 외국 기업 원천 징수세 면제라는 새 감세 카드로 대응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1단계 조치를 한 것 같아요. 현재 중국의 법인세율은 25%다. 이 중 10%를 영업이익에서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는 과표 구간에 따라 부과한다. 이날 조치는 사실상의 법인세율 인하다. 미국 감세에 따른 파장을 봐가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추가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에 재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원천 징수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조치를 우선 내놨다. 어디가? 중국이요.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국 내 기업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년 전부터 꾸준히 감세 기조를 유지해왔다.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가 보통 전인대라고 부르죠.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더욱 강력한 감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4월 국무원이 증치세, 이게 뭐냐면 좀 생소하죠.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 간접세에 해당하죠.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치세와 기업 소득세, 이거는 즉 법인세를 말하고요. 창업, 투자 등 분야에서 6개 항목의 감세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율 인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과표 상한도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 그 뒤에도 뭐 기사는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 기사는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중국에 이어서요. 나도 걱정이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어딜까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소재 미국 기업은 현재 약 한 4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추산이죠, 말 그대로. 한 4천여 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싱가포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약 2,600억 달러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왜 이 싱가포르라는 이 작은 나라에 4천여 개나 되는 미국 기업이
왜 여기다 둥지를 틀어놨을까요? 이유는 그냥 뭐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때문이에요. 법인세가 17%밖에 안 됩니다. 싱가포르이.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조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신사 유명하죠. 브로드컴이 또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또 뚱딴지 같이 퀄컴이 맞을 겁니다. 거기다 괜히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M&A를 하네 마네 뭐였고 깝죽대고 있는데 하여튼 예. 브로드컴이 벌써 집구석으로 돌아가겠다고 보따리를 싸르려고 막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브로드컴 하나만 이제 미국으로 가도 그런데 이제 나도 갈래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미국 기업이 4천여 개가 정도 있다고 했는데 걔네가 다 가버리면 X 되는 거죠. 예, 기업도 빠져나가 그리고 투자한 금액도 다 회수해서 자본 다 빼지 않겠습니까? 예. 이들 나라의 걱정은 사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연준에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몇 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세제 개편에 이어서 또 한 번 쥐어 터지는 거죠, 그냥. 예? 그냥 연타로다, 그냥. 왼쪽 볼때기, 오른쪽 볼때기 그냥 연락 그냥 쥐어 터집니다. 예. 이래서 미국이 무섭다고 하나 봐요. 요런 이유들로 인해 갖고 세계 각국들은 거의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이미 들어갔죠. 예. 근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지금 이러는데 왜 내려요? 왜? 이유를 아셔야겠죠. 왜 내리겠다고 다들 경쟁을 해요? 지금까지 못 들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업들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자본 다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 그러면서 이제 발목 잡는 거죠. 바지가랑이 잡으려고 법인세 다 알았어. 우리도 깎아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혼자 거꾸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아, 참 뜻밖이에요. 예.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예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공약대로 이행이 된다면요. 다음 단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인데요. 예정으로는 다음 달에 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감세에 이어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예. 감세에 이어 인프라 투자까지 만약에 달러가 그렇게 되면 이게 달러가 지금보다는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없지가 않아요. 예, 근데 하지만 또 이 트럼펫 아저씨 입장에서는 여전히 달러 약세를 원할 테고, 하여튼 앞으로 달러 움직임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같은 일면이고요.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 꿇은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공식 사과 이렇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저는 뭐 아이폰 사용자는 아니지만요. 아, 정말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아, 저는 우리 팀쿡 아저씨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아, 이런 짓을 했을까 싶네요, 저는. 정말 너무 좀 속상하고, 아,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예. 그래도 일단 기사는 볼게요, 잠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예? 아니, 이런 양아치 짓을 말이야. 예?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세계적으로 줄을 잇고 있고 애플 시가총액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2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를 실망시킨 데 대해 사과한다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구형 아이폰 이용자를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아이폰 6 이후 출시된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는 내년 1월 말부터 12월까지 기존 $79에서 $50 인하된 $29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장난해?
또 아이폰 배터리 상태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다. 업장이 무너지네요. 예, 또 한 번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일단 기사는 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뒤에도 더 있는데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애플이 지금 위기는 위기예요. 예, 지네도 웬일로 저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다니. 저 뻣뻣한 사과가.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애플도 애플이지만 나 떨고 있니? 하는 곳이 또 있어요. 예, 애플뿐만이 아니죠. 어딜까요? 바로 통신사들입니다. 통신사. 예. 통신사들한테 애플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갑 중에 갑, 슈퍼 울트라 캡숑 갑이죠. 예. 예를 보면은요, 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마케팅 비용 전액을 통신사가 다 부담합니다. 예. 애플은 부담을 안 해요. 예. 그리고 근래 들어 그 서울 강남 가로수길 아시죠? 가로수길. 가로수길에 국내 1호 애플 스토어 오픈을 지금 하려고 그 준비 중이래요. 예. 근데 우리 그 슈퍼 울트라 캡숑 갑인 애플님 그 사관님께서 나는 돈 되는 개통, 그러니까 휴대폰 그 개통해주는 그 업무만 하고 돈 안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요금 수납 이런 것 따위는 안 할 거야 하고 그런 거 니들이나 해 하면서 통신사들에게 큰 소리를 빵빵 치셨다는. 예. 물론 영어로 쳤겠죠. 예. 그런데도 뭐 우리의 또 이 3대 통신사 샷업 하고 있었답니다. 샷다마우스 하고 계셨대요. 뭐 어쩌겠어요. 슈퍼 울트라 캡숑 갑인데. 무선 지금 뭐 그잖아요. 뭐 휴대폰 지금 그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말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포화죠, 포화인데 이 통신사들로서는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무선 통신 사업 분야입니다. 휴대폰. 왜냐하면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현재 보면 전체 매출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0%. 반이 넘어가죠. 매출에. 그리고 여기에 또 왜 아이폰한테는 깨갱할 수밖에 없냐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게 고가 요금제를 많이 이용한대요. 그리고 그 콘텐츠도 많이 소비하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소비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꽤 높은 편이랍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갖고 그 아이폰 가입자 수가 혹시라도 이 반토막이라도 만약에 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아이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번에 그 아이폰 X만 봐도 그렇고 그 애플이 혁신의 그 아이콘이었는데 뭐 제가 자꾸 고인이 된 사람 말해서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그러니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그닥 이렇게 혁신이 안 보여요. 아이폰 X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봤을 때 이제 한계치에 온 게 아닌가 애플도. 그래서 그 고객 충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예전만 못하다 점점 자꾸 그런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애플도 애플이지만 제가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면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데가 통신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 티나? 티 많이 나니?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있다는. 어딜까요? 당연히 삼성이겠죠. 뭐 경쟁 관계에 있는 경쟁자들이죠. 삼성이나 LG, 뭐 특히 삼성, 은하수폰
그죠? 갤럭시 폰. 삼성이야 좋아하겠죠, 속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여기 뒤에 또 기사가 좀 더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열받아갖고 안 읽을래 그랬는데, 예. 취소할게요. 예.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A13면에요. 애플 사과했지만 분노의 소송은 전 세계 확산이란 또 머리 기사가 있어요. 미국, 이스라엘 등지에서는 이미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10여 건이 잇따라 제기됐다. 미국의 한 아이폰 사용자는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 미친년 아니야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 기사상으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기사상으로는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집단 소송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다시 기사를 읽어보면요 미국의 분명히 한이라고 그랬어요. 한 아이폰 사용자는 이게 한 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 이게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1,072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렇죠. 집단 소송이네. 예. 아까 제가 미친년이라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예.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부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다. 29일 오전까지 34,3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애플은 수많은 재정적 성공을 이뤘지만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했다는 파문으로 험난하게 한 해를 마치게 됐다. 그러네요, 진짜. 마치게 됐다며 아이폰 10주년 기념작인 아이폰 X에 대한 소비자의 미지근한 반응과 시큰둥해요. 애플 인공지능 스피커 맞아 이것도 이 홈패드의 출시 지연 이것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죠. 지연으로 내년에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게 시가총액이 아마 많이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날아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주가를 확인 못 해봤는데요. 이게 참 물론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애플이 당장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주가는 당분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주가 확인은 못했어요 아직.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미국 기업이지만 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아니 왜 저랬대? 정말 좀 너무 치사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제가 아까 기사에서 잠깐 읽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약 1,072조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제기됐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제 소송으로 가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두 달 만에 결론이 안 나죠. 서로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가네 해갖고 시간 질질 끌다 보면은 1년, 2년, 3년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또 애플이라고 해서 또 두 손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도 법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 기사가 나서 요걸 두 번째 기사로 제가 좀 선정을 해봤고요. 다음은 A11면 국제면인데요. 원자재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원자재 랠리에 불붙인 미국 인프라 투자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기사를 좀 제가 읽기 전에 꼭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아무 때나 오르는 게 아니죠. 예. 주가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무 때나 막 덮어놓고 막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가격은. 그 오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오르냐? 혹시 그 원자재 쪽에 그 관심이 좀 많거나, 그래서 내가 원자재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반드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요거 모르시고 그냥 막 투자하면은 100% 깨져. 예. 100%다 잃습니다. 손실 나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자재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죠. 원유. 크루드 오일 원유. 아니면 뭐 철광석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또 구리 뭐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오르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약세, 달러가 강세로 가면 안 됩니다. 미국의 달러, 그게 약세.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기가 호조,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외우세요. 예, 이 두 가지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달러 약세는 왜 그러냐면요. 그 대부분의 원자재는 달러로 다 그 거래가 되기 때문인데요. 즉 달러 표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하고 달러의 가치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고요. 즉 뭐야? 예를 들어서 국제 원유를 뭐 유가를 예를 든다면 유가가 막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달러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 버렸는데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가는 즉 그 원유의 가격은 떨어진 꼴이 됩니다. 금값이 막 올라가네? 그죠? 실은요. 근데 그 금값이 막 올라가는 거는 실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 경기가 호조를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세계 원자재 소비의 그 소비 양을 보면요. 소비의 약 절반을 중국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원자재 소비를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원자재를 잘 안 사죠. 경기가 침체기인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의 호조.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아셨죠? 그럼 이제 기사 좀 볼게요.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산업용 금속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구리값은 올 들어 32% 올랐고 현재 가격은 2013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참고로요, 이 구리는 매장량에 있어서는 그 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의 그 칠레가 매장량은 아마 세계 1등인가 2등인가 그럴 겁니다. 1등이 맞을 겁니다. 2등인가? 1등인가 그렇고요. 구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는다. 그럼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구리에 대한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구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전선이에요. 전선 안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 화두인 전기차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구리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는 뭐예요? 뭔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고 지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추진도 구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달러 약세도 금속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속은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제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는 건 구리뿐만이 아니다. 이날 팔라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팔라듐 3월물,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가격. 3월물은 온스당 7.10달러 오른 1063.45달러에 거래됐다.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루미늄, 니켈, 아연 등도 올 들어 각각 31%와 20.8%, 28.3% 급등했다. 뭐 다 올랐대네. 조금만 더 읽어보죠. 금속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량 증가는 여의치가 않다. 단기적인 공급도 불안하다. 올해 초 칠레와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해 공급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최근 중국발 쇼크가 추가됐다. 중국이 스모고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억제하고 있어서다. 그죠? 중국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장시퉁에는 25일 공해 유발을 이유로 최소 일주일 이상 생산 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럼 구리값은 당연히 오르겠네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는 좀 다 읽어봤는데요. 아까 팔라듐 얘기가 나왔잖아요. 팔라듐. 근데 여기 지금 오디오 방송이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웬만하게 지금 다 올랐어요. 여기 신문에 보니까. 팔라듐도 엄청 올랐고, 구리, 알루미늄, 아연, 그래서 지금 다 올랐습니다. 예. 오른 이유는 뭐예요? 달러가 지금 약세죠? 예.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제 생각도 그렇고요. 다음 달쯤에 이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트럼프가. 예, 뭐에 대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초안 정도 되겠죠. 그거를 이제 다음 달 중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실행이 되면 1,000조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돈으로. 그렇게 되면 원자재가 엄청나게 쓰이겠죠. 당연히. 그럼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급증을 하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것도 하나의 재료가 되죠. 뭐에 대한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는.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참고로 팔라듐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좀 너무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팔라듐만 해도 올해 들어서 55%가 상승을 했어요. 예. 네. 팔라듐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휘발유차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휘발유차. 거기 보면 전기차 말고 휘발유차, 가솔린. 거기 보면 매연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매연. 그거를 좀 줄여주는 촉매로 팔라듐이 쓰여요. 그리고 참고로 백금, 아시죠? 또 백금. 백금도 원자재 맞잖아요. 근데 백금 가격은 거의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어. 왜 안 올랐냐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백금이 또 어디 쓰이냐면요. 아까 팔라듐은 휘발유차에 쓰인다고 그랬는데 백금은 경유, 디젤차에 쓰입니다. 기능은 똑같다. 매연을 줄여주는 촉매로 쓰인다. 백금이. 그렇죠? 백금이 되게 비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수소차 또 이게 좀 이슈가 이제 막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소차에도 촉매로 백금이 쓰이는데 백금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 대체 물질을 개발하려고 예를 들면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백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촉매로 쓰면은 당연히 수소차 값이 올라가니까 그럼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팔라듐이 예, 그런 데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디젤차가 몇 년 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휘발유차가 대신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촉매로 쓰이는 팔라듐도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제 팔라듐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5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 좀 늦었어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좀 늦긴 늦었는데 그래도 그냥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욕심 안 내고 그냥 10%나 한 20%만 그냥 수익 나도 나는 만족할래. 그리고 뭐 여윳돈 가지고 계신 분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번 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큰 수익률을 기대하시기에는 이미 좀 시기상으로 조금 늦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선반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2018년도 내년에도 원자재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예, 강세가. 근데 그게 뭐 언제까지 그런 강세가 이어질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고, 제가 신이 아니라서 콕 집어서 뭐 몇 월 달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연초까지는 그래도 예, 계속 강세장이 갈긴 갈 것 같아요. 예, 원자재가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신한에서 나온 건데요. 신한 구리선물 상장지수증권 ET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신한 구리선물 상장지수증권 ETN. 이것도 뭐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완전 꼭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 니켈 원자재죠. 이거 다 니켈. 그 다음에 아연 이런 거. 니켈하고 아연 가격 상승분에 한 2배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신에서 나온 건데 대신 니켈 선물 ETN 이것도 상장지수 증권 이런 게 있고 뭐 대신 아연 선물 ETN 다 상장지수 증권이에요. 뭐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한 20%뭐 10% 이미 올랐는데 좀 눈여겨 보시고 싶은 분은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원자재가 아예 그냥 뭐 지금 완전 꼭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연초까지는 좀 더 가긴 갈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뭐 말씀드려봤고요. 예. 일단 국제면 기사는 요 정도로 마치죠, 일단. 다음은 A24면 뭐 엔터테인먼트 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여기 단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신과 함께. 이거 난리가 났네요, 이 영화가. 여기 보니까 신과 함께 죄와 벌, 이거. 개봉 9일 만에 600만 명 돌파 이렇게 돼 있네요.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 이 개봉 9일 만인 지난 28일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최고 흥행작인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와 같은 속도다. 오, 그죠? 혹시 보신 분은 뭐 계신가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그냥 울고 나온대요. 예. 뭐 좀 가슴 찡하다고 뭐 가족애를 다뤘다 그러는데 이게 감독이 김용화 씨죠. 예. 예전에 김하중 씨 나왔던 미녀는 괴로워. 저도 그거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를. 그거하고 미스터 고. 그거는 흥행 성적이 좀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저는 뭐 의도는 좋았다고 평가하는데 그거 만드신 분이죠. 김용화 감독님. 예, 그분인데 이번에 대박을 터뜨리실 것 같아요. 이거 뭐 1,000만 원 우습게 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관련해서 영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뭐 히트 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찾아봐야 되냐면요. 투자 배급사가 어딘가부터 빨리 보셔야 돼요. 투자 배급사가 어딘가. 그래서 영화가 보통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영화가 히트를 치고 즉 대박이 나면 관련해서 어떤 주식의 주가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냐 하면 투자 배급사의 주가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영화 이거 완전 이거 대박감인데 그러면 투자 배급사가 어딘가 빨리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롯데 엔터테인먼트더라고요.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건 비상장사죠. 롯데 쇼핑 안에 하나의 부서로 있어요.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근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엔터테인먼트를 별로 그렇게 썩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해가지고 대박을 친 영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중박은 많이 쳤어. 그래도 중박. 5, 600만 명? 요거 한 중박 정도 친 영화는 그래도 몇 번 있었는데 과거를 보면 근데 막 1000만 이상 넘어가고 1000몇백만 명 막 대박 치고 이런 말 그대로 대박 그런 영화가 나온 게 없었어요.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근데 요번에 요거 잘하면 진짜 사상 최초로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해갖고 대박 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근데 비상장사죠. 그래서 그 주식을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예, 사라는 뜻이 아니어서 참고하시라고요. 하나의 팁이니까. 그리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그렇고 투자 배급사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신과 함께 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70% 내지 80%가 전부 다 CG예요. CG.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예. 뭐, 내용의 소재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특수효과 CG를 어디서 주로 다 담당해서 만들었냐면 덱스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덱스터. 이거는 상장사예요. 근데 덱스터를 이게 뭐 하는 데냐면 특수효과, 즉 컴퓨터 그래픽만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덱스터 스튜디오인데요. 이걸 누가 만든 회사냐 하면 김용화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로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신과 함께 죄와 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투자 배급사도 중요하고 이 영화는 이제 CG를 워낙 많이 거기다 CG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CG를 만든 업체도 중요하죠. 덱스터. 예. 근데 이미 주가가 뭐 거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는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뭐 하여튼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물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게 신이 아닌 이상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사에서 9일만이 600만이라고 했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뭐 3, 4일만 있어도 1000만 그냥 쉽게 넘어가겠는데요. 보니까 또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연말 연초 그래서 혹시 무조건 꼭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나 여윳돈 조금 있는데 조금 있고 뭐 이거 뭐 안 가도 상관없어. 괜찮아. 뭐 어차피 뭐 큰 돈도 아니고 내가 그러신 분은 한번 며칠만 한번 넣었다 빼보세요. 그것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덱스터라는 그 주식의 주가가 조금 더 갈 것 같긴 해요. 예. 바로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0만 명이 훌쩍 이미 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마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한 600만, 700만 정도 됐기 때문에 예. 한 며칠만 그냥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만 그냥 단타로 재미삼아 잠깐 넣었다 빼야겠다. 그래서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러신 분은 한번 사보세요. 예, 그것도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오르긴 지금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영화 얘기가 나왔길래 저도 봐야죠 이제. 뭐 다 울면서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남자가 왜 울어 말이야. 응? 그런 데 가갖고 절대 안 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요 기사를 잠깐 짧게 선정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